다 풀어자. 그 가로넣기 돼 있지? 자, 1번에 XXOO, 2번에 A 조직, B 기관, C 기관계, 3번에 C, 4번에 기억, 니은, 리을, 그 다음 5번에 A 소포체, B 핵, C 엽록체, D 세포벽, E 세포막, F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6번에 CD, 7번에 F, 8번에 기억의 핵, 니은의 리보솜, D것의 소포체야. 뒤로 갑니다. 자, 171조 1번에 A 단백질, B 인지질, 2번에 선택적 투과성, 3번에 OXOX, 4번에 OXX, 5번에 큰 순서대로 CBA, 아니다, CAB, CAB, 큰 순서대로. 그 다음 6번에 기억에 많아, 니은에 줄어든다. 넘어갑시다. 자, 1번에 기니디,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2, 5번에 4, 6번에 1, 7번에 1, 8번에 2, 9번에 4, 10번 기디, 11번 4, 12번 2, 13번 3, 14, 5, 15, 4, 16, 2, 오른쪽 실력 업 1번에 4, 2번에 5, 3번에 1, 4번에 4. 틀린 거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라. 자, 176쪽에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요 진도 176부터 해가지고 183까지만 나갈게요. 왜냐면 원래 뒤에 단원 물기도 힘들고 아마 그 정도 되면 시간이 다 돼 갈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또 한 단원을 갖다가 배워보자. 알겠지? 필기 준비해라잉. 자, 요게 제목이 보니까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그냥 네 글자로 물질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물질 대사. 자, 물질 대사. 물질 대사가 뭐예요?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첫 번째로 물질 대사다. 자, 물질 대사. 선생님이 정의를 하면 물질 대사는 생체 내. 생체라는 게 생자가 날생자예요. 알겠죠? 한자로. 그러면 살아있는 체자는 몸체지. 몸뚱아리 안에서. 살아있는 몸뚱아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지? 생체 내 화학 반응. 살아있는 몸통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갖다 우리는 전부 다 물질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생쥐 있지? 생쥐 물질 대사 하겠나 못 하겠나? 합니다. 알겠지? 근데 너희들 소고기 있지? 삼겹살. 소고기가 삼겹살은 아니네. 삼겹살 있지? 삼겹살. 삼겹살 물질 대사 하겠나 안 하겠나? 못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생물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갖다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물질 대사의 종류인데, 이 물질 대사의 종류는 통합과학에서도 배우고 나중에 생물원에서도 마찬가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쌤이 별표를 칠게요. 꼭 암기해 둘 수 있도록 해라.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동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동화. 그래서 동화라는 게 같을 동자의 델화. 다시 얘기해서 같이 된다는 소리는 같이 된다. 같이 된다는 거는 합성이겠니? 분해겠니? 합성이겠지. 저 의미에서만 보더라도. 그럼 합성이면 자, 정의를 외워라. 저분자였던 것이 고분자로 되는 것을 우리는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합성이다.
너희들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엽록체에서 뭔가 일어나는 그걸 갖다 뭐라 그러지? 광합성이라 하지.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게 성이 광시다. 광시 알겠지? 성이 광시에 합성한다는 소리야.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든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광합성이야. 자, 그러면 자, 동화는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광합성을 생각해라. 알겠지? 그럼 광합성 할 때 에너지 흡수입니까? 에너지 방출입니까? 광합성은 에너지 흡수야, 에너지 방출이야? 흡수지. 무슨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빛에너지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에너지 흡수. 그때 이 에너지가 열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흡수하는 걸 갖다 우리는 무슨 반응? 중3 책에 배우지? 흡열 반응이라고 이미 배웠지? 흡열 반응. 그럼 흡열 반응이니까 너희들 그래프도 생각이 나야 돼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큽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큽니까? 흡열 반응이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커야 되지, 맞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요래 가지고 여기가 에너지, 여기가 반응 경로, 이렇게 해가지고 흡열 반응이니까 반응물의 에너지, 여기가 반응물이다. Y축이 에너지지, 맞지? 그거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야 된다, 맞지? 생성물. 그래서 요런 그래프를 보고 이게 동화작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얘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아까 쌤이 광합성 얘기했고, 광합성.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너희들 단백질 합성은 누가 모여야 단백질이 되지? 누가 모여야 단백질이 돼요? 봐. 이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선생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니? 이 선생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백질의 합성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아미노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알겠지?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단백질 되지? 그 결합의 이름이 뭐지요? 펩타이드 결합이지, 맞지? 펩타이드 결합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결합이다. 알겠지? 꼭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요게 동화고요. 그 다음에 2번 이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화. 그래서 이화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다를 이자에 될 화야. 다르게 된다. 다르게 된다는 소리는 합성이니 분해니? 분해겠지, 맞지? 그래서 이화의 정의는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개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분해.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는 것을 이화라 한다. 그러면 쪼개진다는 소리는 이렇게 큰 덩치에 있던 놈이 내가 이렇게 쪼개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려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 방출이야. 방출. 에너지 방출. 그래서 그때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발열 반응. 자, 그래서 발열 반응의 그래프 너희들 중3 책에서 봤을 겁니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나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나? 그렇지. 여기가 반응물. 화살표 생성물.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는 물질 대사의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화의 종류도 외워야 돼. 이화의 종류는 고분자였던 게 저분자로 쪼개지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세포
호흡. 그 다음에 소화. 우리 세포 호흡과 소화, 그게 바로 이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니?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아까 동화에 얘가 누가 있다 그랬지? 광합성. 너희들 광합성 할 때 뭐 필요하노? 응? 이산화탄소, 물. 이산화탄소와 물은 고분자일까 저분자일까? 저분자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뭐를 만들지?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지. 그때 얘기한 포도당은 무슨 분자겠니? 고분자다. 알겠지?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인 저분자가 고분자인 포도당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는 동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여기 세포 호흡 있지? 호흡. 호흡할 때 뭐 필요하니? 산소 말고 포도당 필요하지, 맞지? 그럼 포도당 쌤이 고분자를 했잖아, 맞지? 고분자. 그게 함으로써, 세포호흡을 함으로써 어떤 물질로 나눠지지?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눠지지, 맞지? 그렇게 저분자로 되는 과정. 그걸 갖다 우리는 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는 물질대사. 꼭꼭 기억해라. 그 다음에 물질대사라는 게 아까 생체 내, 살아있는 생물 내에서만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물질대사에서는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효소라는 게 반드시 관여를 해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학 반응할 때는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대사 동화 이화에 보면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있기 때문에 물질대사를 갖다 우리는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대사. 됐지? 저렇게 우리가 동화 이화를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거 책 잠깐만 보지. 자, 책에 A 물질대사와 생체촉매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에 물질대사 줄쳐. 자, DSM 1년대 줄쳐라. 생물체 내 줄치고 뒤에 모든 화학 반응 줄치면 되겠다. 화살표 뒤에 읽어볼게. 세포는 물질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포를 구성하거나 생리작용 조절에 필요한 물질을 얻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별로 쓸데없는 소리.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물질대사의 특징 동그라미 쳐서 중간쯤에 줄쳐라. 반드시 에너지 출입 줄치고 뒤쪽에 생체 촉매가 관여. 이렇게 줄 때려 놓을 수 있도록 해라. 생체 촉매 밑에다가 효소라고 적어두세요. 효소. 자, 그래서 효소가 관여를 한다는 사실 꼭꼭 기억하고, 동그라미 2번에 물질대사의 구분 동그라미 쳐서, 자, 그 밑에 그림 있는 거 별표 3개 때려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동화 동그라미 쳐서 동화. 동화의 정의가 뭐야? 밑에 있습니다. 줄쳐라.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 거기까지 줄치면 되고, 얘 줄쳐서 외워야 됩니다. 광합성, 단백질 합성. 오른쪽 그림 봐라. 자, 동화는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어야 되니까 주황색 화살표도 알겠지? 그래서 작은 분자가 얘로 누가 나와 있냐면 아미노산 나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미노산이 큰 분자인 단백질이 되는 그걸 동화라 그래요. 그러려 그러면 에너지가 흡수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화 동그라미처럼 이화의 정의,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 줄치고 밑에 얘 줄쳐라. 세포, 호흡, 소화. 너희들 소화 중학교 때 배웠지? 탄수화물 잘게 소화 효소에 의해서 쪼개서 나중에 뭐가 되지? 포도당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화입니다. 이화. 그래서 왼쪽에 그 그림 봐라. 그림 초록색 화살표가 이화인데, 포도당인 큰 분자가 저분자인 이산화탄소와 물, 그렇게 될 때 에너지가 방출합니다. 이게 호흡이잖아, 맞지? 호흡. 자, 그러면서 중간에 보니까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에 생체촉매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생체촉매를 아까 쌤이 효소라고 얘기를 했다. 효소, 알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물질 대사 에너지 출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화 줄쳐봐라. 동화. 뒤에 있는 거 쌤이 읽어볼게.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작으므로 에너지 흡수 줄치고 그 밑에 흡열 반응 줄치고 이화 줄쳐라. 이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므로 자 줄치자 에너지 방출 줄치고 발열 반응 줄치면 되겠다. 화살표에. 그러고 나서 밑에 보니까 이 그래프 나와 있지 맞지? 그래서 요 그래프 두 개 동그라미 쳐놓을 수 있도록 해라.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은 2번 생체 촉매 줄쳐라. 생체 촉매. 그래서 생체 촉매는 생체는 아까 선생님이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몸통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촉매가 뭐냐면, 자, 촉매 동그라미 쳐라. 촉매 동그라미 치세요. 책에서. 너희들 촉매, 중학교 다닐 때 혹시 촉매 한 번이라도 들어본 촉매 있나? 중학교 공부할 때 촉매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없나? 이래서 내가 통과하는 겁니다. 중등 과정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통과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지금 등급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지? 나중에 꼼꼼하게 다시 할 때 그때가 등급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중학교 때 촉매를 어디서 들어봤냐면, 자, 우리 요거 뭐지? 요거 과산화수소지. 과산화수소 분해합니다. 뭐 나오니? 물? 산소 나오지요. 우리 반성 좀 합시다. 대답 못하는 친구들은. 알았지? 선생님 수업 시간 대답을 많이 해. 대답을 많이 해야만 그게 지거든. 근데 여기 뭐 넣어주지 않더나? 뭐 넣어주지? 요게 이산화 망간 이렇게 집어넣어서 혹시 문제집 풀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울 때도, 야, 얘가 질량이 18g이야. 숫자 존나 18g. 얘 2g이야. 이렇게. 야가 16g이야. 그러면 야, 몇 g이니? 4g이야. 그러면 땡 이렇게 되지 맞지? 2g이야. 이렇게 배우지 맞지? 2g. 왜 이게 2g이냐면 반응 전의 총 질량은 요겁니다. 요거는 합쳐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응 후의 질량하고 합쳤을 때 같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지. 그러면서 이 이산화망간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갖다 촉매라고 얘기를 했어. 촉매. 알겠니?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촉매 동그라미 첫째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반응에 참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놈이 촉매야. 알겠니?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하는데 원래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빠르게 이렇게 배우고 나중에 대학 가면 촉매라고 해서 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건 아니야. 반응 속도를 촉매를 넣었을 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놈도 있고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놈도 있어. 촉매는 알겠지? 근데 우리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다 빠르게 해주는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놓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분해해서 물과 산소가 나온다는 거, 산소를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이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활활 타오른다 이거잖아. 중학교 때 나오는 게 맞지? 그러면 과학시간 45분 동안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지 눈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맞지? 그래서 45분 내에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산화망간이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이산화망간 이거 안 집어넣어도 분해됩니다. 이렇게 알겠지? 얼마나 걸려야 돼? 한 달 걸리면 돼. 한 달. 알겠지? 그럼 과학실에 앉아가 한 달 동안 수업 안 들어가, 집에 안 가, 그만 보고 있을래? 맞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놈이 촉매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쌤이 한번 읽어볼게. 생명체 내에서, 생명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 물질 대사 촉진 줄치고 뒤에 효소 줄치세요. 화살표 뒤에 쌤 읽어볼게. 물질 대사는, 자, 줄쳐라. 체온 정도, 낮은 온도 밑에다 37도라고 적어놓고,
이 37도에서 가장 우리가 잘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줄치자 효소가 관여 거기다 줄치면 됩니다. 우리 순간 179쪽 한번 푸떡 한번 넘겨볼래? 179쪽의 중간에 2번 효소와 온도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그래프 볼래? 그래프 보니까 37도까지는 점점점 올라가다가 점점 이렇게 나중에 온도가 높으면 떨어지지, 맞지? 이 그래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효소가 물질 대사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효소는 37도 범위까지가 가장 잘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밑에 확대경 있지? 우리가 확대경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아니야, 알겠지? 근데 문제집 풀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책에다가 그냥 바로 필기를 해줄게, 알겠지? 자,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의 화학 반응의 비교 이래가지고 표는 포도당이 세포호흡으로 생명체 내에서 산화될 때와 생명체 밖에서 연소될 때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줄쳐라. 물질대사 줄치고 연소 줄쳐. 물질대사에서 그 세포호흡 줄쳐라. 세포호흡. 세포호흡하고 연소하고 비교할 겁니다. 알겠지? 요 두 개를. 그러면 밑에 보니까 뭐 반응온도 촉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선생님 왜 얘들 둘이를 비교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공통점. 왜 공통점이냐면 호흡할 때 산소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필요하지. 연소할 때 산소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필요하지. 이렇게 산소가 필요한 반응을 갖다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 반응.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호흡은 물질 대사에서 동화였니? 이화였니? 이화제. 이화는 에너지 흡수였니? 에너지 방출이었니? 에너지 방출이었지? 근데 너희들 연소 봐라. 연소. 연소 에너지 흡수야? 에너지 방출이야? 방출이지, 맞지?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발열 반응이야. 이런 공통점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 자, 우리 요거는 적지 말자. 세포호흡에도 포도당 필요하지. 연소에도 포도당을 태운다, 알겠지? 포도당을. 그래서 요거 둘 다 산소 이렇게 필요할 거 아니야, 맞지? 산소 이렇게 필요해서 각각 뭐 물,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거 보내야 거잖아, 맞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 반응 온도 줄쳐서 37도, 그 다음에 400도. 그러니까 얘는요, 37도 범위에서 일어나고 얘는 400도가 넘어야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세포호흡은 뭐가 관여하기 때문이야?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죠. 효소 때문에 그래요. 효소는 37도 넘으면 아까 그래프 봤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알겠지? 근데 연소시키려고 그러면 400도, 500도, 1000도까지도 올려야 되겠지, 맞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촉매. 자, 촉매 줄치자. 생체 촉매 필요하고 연소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촉매 필요 없다. 그 다음 그 밑에 반응과 에너지 출입해서, 자, 줄치자 여러 단계의 줄치고 뒤쪽에 에너지를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 줄쳐서 밑에다 그림 그려라. 요 글자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계단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계단 그림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를 소량씩 조금씩 이렇게 내보내더라, 이 말이야. 이유는 필요 없는데, 이유는 선생님 얘기를 해주면 너희들 생각을 해봐. 생체 내에서 일어난다는 소리는 생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잖아. 세포라는 이 살아있는 인마가 에너지를 방출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방출하고 흡수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흡수하면 세포 손상 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최소한 손상 없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하고 조금씩 흡수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소 봐라. 한꺼번에 줄치고 그 밑에 한꺼번에 방출. 그래서 얘는 요런 그림을 밑에다 그림 그려놓으면 됩니다. 한 번에 에너지 확 이렇게 다 튀어나와. 됐지? 자, 그러면 됐다. 일단은 필기를 또 이쪽에 할 겁니다. 나 여기 요거를 움직이기가 싫어서, 알겠지?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친구는 집에 갈 때 쌤 욕해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게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효소를 배울 겁니다. 효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효소를 갖다 생체 촉매라고 얘기했었지, 맞지? 맞나? 근데 이거를 수업을 갖다가 생체 내에 이렇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애들이 야, 우리 생물체 밖에서 효소 작용 하나 안 하나? 생물체 밖에서 효소 있나 없나? 생물체 밖에. 이때 우리 김치나 유산균 있잖아. 유산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효소 관여한다 알겠지? 그래서 효소를 갖다가 이 책에도 보니까 생체 촉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생물체 내에만 효소가 있구나. 생물체 내에 우리 보면 소화효소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아밀레이스 이런 거.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생체 내에도 효소는 있고 생체 밖에도 효소는 있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물질 대사 있지, 맞지? 이거는 반드시 생물체 내에서만 일어나요. 물질 대사는. 알겠니? 됐다. 자, 그러면 효소에 대해서 정의부터 선생님이 적어줄게. 효소는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 선생님 활성화 에너지를 EA라고 쓸게, 알겠지? 에너지니까 E,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를 A로 표현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갖다 우리는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소. 그러면 여기서 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요거 모르지, 맞지? 활성화 에너지. 맞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쌤이 또 적어줄게. 활성화 에너지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에너지 세기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에너지 세기를 갖다가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지, 쌤이 아까 얘기했지, 반응에 참여는 하지를 않습니다. 알겠지? 반응에 참여한다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자, 그래프로서 선생님이 이해를 시킬게. 아까 선생님이 발열 반응 있죠.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나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나?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잖아, 맞지? 근데 이 그림은 정확한 그림이 아니에요. 정확한 그림은 이제 그린다, 알겠지? 잘 봐. 자, 여기가 에너지, 여기가 반응 경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요 그림이 정확한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반응물, 여기가 지금 생성물.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Y축에 해당하는 게 에너지잖아, 맞지? 에너지.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지. 흡열 반응은 동화야, 이화야? 흡열 반응은 동화야, 이화야? 앞에 배웠잖아. 동화잖아, 동화. 광합성, 흡열, 에너지 흡수. 알겠니? 연관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알지? 자, 근데 아까 요 그림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바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아니라 그랬지, 맞지? 뭐냐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 스스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언덕에 해당하는 높이 있지, 요 높이. 요거 Y축 에너지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서 부릉부릉 했을 때 이 언덕을 넘어가야만 생성물로 가잖아, 맞지?
그래서 이 언덕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 요게 바로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 그냥 우리가 벽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벽. 알겠니?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그 벽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조금만 더 적을게.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라면, 효소가 있으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랬지. 다시 얘기해서 이 언덕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언덕이 낮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겁니다. 반응 속도가. 알겠니? 그래서 요 높이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돼. 저 그림 이해되니?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라. 뭐가 있냐면 여기가 높이가 지금 반응물의 에너지잖아. 맞지? 요 높이는 생성물의 에너지잖아. 맞지? 그래서 요 사이 요 사이를 갖다 우리는 반응열이라 합니다. 반응열. 그래서 반응열은 반응물의 에너지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그 차이잖아. 맞지? 맞나? 그래서 이 차이는 변하지 않는다. 효소를 쓰든 효소를 안 쓰든 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저 값은. 알겠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 통과에서는 반응열이라는 용어는 안 쓰거든요.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저게 해당하는 거 기호 처리를 해요. 뭐 디귿 이렇게 저기다 표시를 해도. 그래서 이 디귿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아까처럼 쌤이 에너지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자 그래프가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언덕이 낮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지. 맞지? 그 빨라지는 이유가 뭐야 이 말이야. 왜 반응 속도가 빨라지냐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는데 무슨 그래프가 또 나오냐면 자 우리 책에 없는 그래프거든. 없는 그래프인데 여기가 Y축이 뭐냐면 분자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X축이 에너지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래 가지고 EA 이렇게 돼 있어. EA. 그래서 여기서 EA는 쌤이 활성화 에너지라 얘기했었지. 맞지? 그래서 자, 요 EA는 효소가 없을 때 EA야. 그러면 자 봐라.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이 활성화 에너지 이 언덕이 있잖아. 이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자들은 뛰어넘어갈 수 있잖아. 이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놈은 못 넘어가잖아. 무슨 의미냐면 요 반응물 중에서 저희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그럼 에너지가 만약에 요게 활성화 에너지 장벽의 에너지 값이 얼마 대충 10이라고 해볼게요. 10. 근데 요게 1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반응물, 8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반응물, 그 다음에 뭐 10이라는 걸 갖고 있는 반응물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효소가 없을 때 요 두 개만 넘어가서 반응할 수 있지. 얘는 못 넘어가지. 맞지? 에너지가 적으니까. 그래서 지금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이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요 면적에 해당하는 그 분자수들 있지. 그거들만 반응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놈들만 반응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놈이야. 그런데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더 낮춘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요렇게 해볼게. 요거를 EA 다시 누구냐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다 보니까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더 큰 분자 이만큼 되잖아. 맞지? 맞나? 그래서 이 비금친 인마들이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왜 빠릅니까? 그러면 반응할 수 있는 분자 수가 많아진다. 그게 이유야. 반응할 수 있는 분자 수가 많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요 그림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10이기 때문에 10이라고 12 두 개만 넘어갈 수 있었는데 효소가 있어 버리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져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라 해볼게요. 5. 그럼 5로 낮아졌으니까 얘 셋 다 넘어갈 수 있지. 맞지?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분자 수가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반응할 수 있는 분자 수가 더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됐다. 그래프 하나만 더 그릴게. 알겠지?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요 그래프. 요게 에너지, 여기 반응 경로. 그래가지고 쌤이 야, 저 필기 잘못했다. 저거 지금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지. 왜 얘기 안 했노? 얘기했나? 아이, 이거 발열 반응이지. 그림 보니까 에너지 방출이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림 그릴 건 이제 흡열 반응 그래프입니다. 너희들 흡열 반응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나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나?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지?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내가 흡열 반응 이렇게 쓸게.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 야, 요 언덕 요거를 활성화 에너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요거 활성화 에너지. 야 아니야. 이것들이 뭐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언덕은 요겁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요게 바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야.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러면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그랬지. 그래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그래서 요거다 요게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뭐라 그랬지? 요거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 이거 뭐라 그랬지? 반응량. 그래서 요 그래프 우리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 다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지? 두 개 다 알아둬야 될 부분이다. 민준이 어제 뭐 했노? 잠 오지나? 잠 안 와? 눈에 나 피곤해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잠 오지? 아니야? 어제 뭐 했지? 너 어제 뭐 했지? 어제 금요일이지? 금요일. 수업했네. 자, 아마 민준이도 공부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배우고 칠판 지우고
이제 선생님 177쪽 가르치면 끝날 겁니다. 자, 우리 176쪽 한번 보자. 비효소의 작용과 활용 이래가지고 1번에 효소의 기능. 자, 뒤에 줄치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줄치고 뒤에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 밑에 녹색도 줄칠래?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많아진다. 요 얘기지? 분자수가 더 많아진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비교했을 때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바로 발열 반응 그림이지. 맞지? 그래서 그게 빨간색 그림이 보면 효소가 없을 때 그림이고 파란색이 보면 효소가 있을 때다. 맞지? 그 다음에 그림에 거기 반응열 줄 좀 때려놔라. 반응열. 그 다음에 오른쪽에 흡열 반응 줄 쳐라. 흡열 반응. 오른쪽 조면에 그림 나와있지? 흡열 반응 줄 쳐서 밑에 그림 동그라미 쳐. 그래서 잘 봐라.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 요 높이 돼. 요거 표시해놓고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문제 출제된다. 알겠지? 아니다 이거. 요 밑에서부터 요 위까지가 활성화 에너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선생님이 필기 다 끝났으니까 다음 오른쪽 177쪽 갑니다. 필기 준비라. 자, 우리가 이제 뭐를 갖다가 배워야 되냐면 이 효소의 가로 1번 해가지고 특성을 배울 겁니다. 특성. 효소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거다. 먼저 첫 번째 원리를 보면 원리. 자, 선생님이 미술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 그림이 개털 같아가지고 뭐 추워? 추워? 야, 우리 저기 2교시 때 3학년 2학기 거 배우는 거 그 시간 축구하러 갈까? 어때? 근처? 여기서 하는 거지 뭐. 책상 밀어놓고. 응? 자, 봐라. 요 그림 하나로서 선생님 끝낼 것 알겠지? 잘 보면 처음하고 끝하고 그림이 똑같은 게 있죠. 맞지? 그래서 금마가 딱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효소야. 효소. 그래서 요게 바로 효소예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효소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희들 오스리층이라고 들어봤나? 오스리층? 오존층이지? 뭐 흡수하지? 자외선 흡수하지? 우리 무슨 권에 있지? 대기권 중에서 무슨 권에 있어? 성층권에 있지? 포맷 시켰나? 다 까먹었나? 성층권 있지? 몇 킬로? 몇 킬로 있어요? 대충? 20에서 30kg에 있습니다. 오존층 알겠지요? 그래서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놈이야. 알겠지? 근데 너희들 이거 뭐지? 염소 원자다. 염소 원자 한 개야. 염소 원자 한 개.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지? 염소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7번이지? 몇 쪽이 몇 쪽이야? 3중이 17쪽이야. 원자가 전자수 몇 개인데? 몇 개야 돼? 7개지? 무슨 결합할 수 있지? 뭐 공유 결합하겠지? 홀전자 몇 개 있어? 홀전자. 홀전자 몇 개 있노? 다음부터 과학쌤 여쌤이라 그래리. 쪽팔린다. 알겠지? 홀전자 한 개 있지, 이놈의 자식아. 원자과 전자가 7개면 루이스 전자점식 찍을 때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홀전자 한 개 있으니까 한 군데만 누구랑 결합할 거 아니야. 내 죽겠다. 그런데 다 잊어먹고 내가 궁금한 건,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마가요 원자 한 개인데 인마가 위로 올라가서 오존층이 가잖아. 오존층에 가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거든요. 근데 원자 한 개가 오존층 몇 개를 파괴시키냐면 10만 개 파괴시킵니다. 10만 개. 원자 한 개만 올라가도 10만 개를 없애요. 알겠지? 그 이유가 인마가 효소기 때문이야.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 알으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원자과 전자수까지 갔는데 공부 좀 해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요게 반응물입니다. 반응물을 우린 기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반응물 기질. 너희들 아밀레이스 들어봤나? 아밀레이스는 효소가 기질이가. 저기서 효소겠니? 반응물이겠니? 효소지. 아밀레이스 소화효소니까. 그럼 아밀레이스의 기질은 누군데? 녹말이다. 알았지? 그런 관계라는 것만 머릿속에 좀 알고 가. 자, 그런데 잘 봐. 반응물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효소의 이빨이 보니까 이렇게 한 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놈이잖아. 맞지? 그러면 야하고는 결합할 수